기억도 안 나는데 그나마 기억이 안 나는 걸 생각나게 했던 게 숙대 야간 대학원 다녔다는 거. 이것도 본인이 기억해낸 게 아니고 친구하고 통화를 할 때 친구가 아유 우리 6시부터 밤 6시부터 10시까지 여기가 오전이 아니에요. 오후 6시부터. 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 밤에 내가 수업에서 들었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자기가 그 주간 대학원을 다녔는지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얘기를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은 진심으로 그걸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렁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그냥 그대로 그걸 중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심지어 여사님이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친구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야간 대학원 다녔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나이트클럽에 나가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이 미쳤다는 거야. 참. 그럼 혹시 자기가 줄리였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 안혜영 회장님이 일깨워준 게 아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야간 대학원생 관련된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가 당시 야간 대학원생이었고 야간에 유흥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인가요? 제가 보는 앞에서 확인차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분이 우리 야간 다녔는데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앞에서 막 통하면서 맞아 우리 야간 대학이었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지금. 야 진짜. 이게 만약에 사실이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의 부유와는 지금 우리 김건희 씨잖아요 지금. 우리 룬이 지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아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다녔던 이 숙명여대 대학원이 야간인지 주간인지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예요 지금.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야,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영화 속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와. 이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대학원에 등록만 하고 그냥 학위만 받은 거로 우심 받기 충분하죠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판사가 고마 됐다. 많이 묻다 이거. 그거 옆에 듣는 사람 듣기는 뭐 르네상스 남한다 르네상스 야간 대학 다니는 것처럼 듣겠어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 동안에 김건희가 숙대 야간 교육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김건희 스스로가 이게 야간인지 주간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얼마나 수업을 안 나갔으면은 야간에 수업을 안 나갔으면 본인이 야간인지 주간인지도 몰라서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 우리 야간 과정이었잖아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최주 변호사가 매일은 아니지만 김건희를 수시로 자주 봤답니다. 그런데 이 최주 변호사 보는 앞에서 이 김건희가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가 직접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숙대 야간 과정은 거의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놓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또 이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뭐 많아야 2번, 3번 정도 가잖아요. 게다가 야간 과정이니까 더 이제 허술하게 운영이 됐을 것 같고 또 보통 대학원 과정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하잖아요. 2년 정도 하는데 김건희는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이나 2번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는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김건희에게 이제 불리한 진술을 여러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측 검찰 측에서 제일 큰 논거로 세웠던 게 본인은 대학원 다니고 석박사 논문 쓰고 뭐 공부한다고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논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논거가 지금 탄핵 당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지금 밝혀졌는데 검찰 측에서 해당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6층에 조남욱의 연회장이 없었다, 도면상으로 없었다라는 그런 논거를 폈는데 검찰 측에서 지워가지고 제출한 그 증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미팅 룸 같은 게 크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미팅 룸을 확인을 했다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검찰 측에서 지하 그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이죠. 나이트클럽에서 6층으로 직접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그런 논거를 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도면을 상세히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총 엘리베이터가 5개, 3개에서 8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5개는 일반 손님들이 다 이제 모두 종업원들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고
추가로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6층으로 직결된 엘리베이터가 있는 도면이 발견이 됐다는 큰 선거가 있었네요. 보니까 검찰 측의 증거들이 거의 다 탄핵이 다 되는 분위기라서 검찰 측에서 이 김건희가 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옹색하게 됐어요.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97년도에 이 김명신이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라는 주장을 안혜욱 회장이나 더 탐사 측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본인은 전시회를 연 사실 자체를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남욱 회장을 안 것이 2001년도라는 주장을 합니다. 2001년도 이후에 알았지 그 이전에는 몰랐다. 그런데 김명신이 그 전시회를 연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했었잖아요. 증언을 했고 증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탄핵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건희 측에서 김건희가 줄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주장만 하면 여지없이 고소를 합니다. 과연 진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서서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재판도 지금 3개 재판이죠. 거의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여러 검찰 측에서 재판 지연 전술을 쓰면서 재판이 지연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재판 날짜가 계속 잡혀서 열리고 있는데 진실이 하루속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인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공개가 됐는데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노출이 잘 돼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루속히 검찰 독재 공화국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